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암호화폐 소식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소식들을 전달하기 전에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많은 암호화폐들의 가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2.7%, 이더리움 같은 경우 5.5%, 리플 XRP 같은 경우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거의 한 12%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이 쭉 이어져서 정말 불장으로 가는 이런 신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리플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결제 스타트업 리플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연구기관 굿 플레이스 투 워크의 최근 조사에서 리플은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17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응답자 91%는 리플이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 답을 했으며 95%가 리플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고 하며 95%는 입사할 때 환영을 받는 느낌이었다. 96%는 필요시 휴가를 쓸 수 있다고 답을 했으며 97%는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더 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GPTW 명단에 오른 35개 기업 중에 이제 리플이 유일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하기 좋은 대기업 명단에는 KPMG, 딜로이트가 각각 12, 14위에 시스코가 1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GPTW는 2019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근로자 3만 명을 대상으로 익명의 설문을 진행을 하였는데, 설문 참여자는 신뢰도, 잠재 능력 발휘, 일상 업무, 기업 가치, 리더십 효과 등을 다룬 60개 이상의 질문을 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이죠. 보통 이 정도 설문 받으면은 대충 하지 않나요? 일단 앞서 일본 금융 대기업 SBI 홀딩스의 CEO 요시타카 키타오는 리플과 R3의 암호화폐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근거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하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리플사에서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2018년에도 설문조사로 이렇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때도 거의 98%의 직원들이 너무 좋다, 높은 연봉도 받고 있고 복지도 매우 좋다며 이렇게 칭찬을 한 바 있는데요. 한번 리플에서 일할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BI 홀딩스의 XRP에 대한 믿음 2019년 불장 준비 완료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기술에 관심을 보인 가장 유명한 첫 번째 대기업 중 하나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SBI 소유이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주변에 몇 개 기업을 설립을 하고 리플과 같은 기업의 강력한 파트너가 된 SBI 소유주 이제 기타오 회장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플이 2019년 최고의 코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부제가 있는데요. SBI 홀딩스의 회장 겸 대표 이사인 요시타카 키타오는 리플의 진정한 후원자이며 동전의 예측을 중시할 때 다른 많은 전선의 암호화폐 코인보다 얼마나 좋은지를 공개적으로 몇 번을 말을 했죠. 그러면서 키타오 회장은 최근 언론과의 질의에서 XRP가 국제적 확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SBI 홀딩스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리플의 훌륭한 파트너이죠. 라오스는 SBI R3 재팬을 설립하기 위해 미국의 본사를 둔 유통업체 R3와 합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틀러 플랫폼을 세틀러 플랫폼을 통해 국제 송금에도 XRP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며칠 전 기타오는 2019년에 리플 XRP가 비트코인의 시장 상한선을 넘을 것으로 믿는다고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그는 XRP는 이미 국제화 되기 때문에 2019년 펀드 환수에 엑스래피드를 이제 활용이 될 것이며 이른바 XRP 플라스틱 사용을 늘림으로써
시가총액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이제 훌쩍 넘어설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BI가 이제 강경해야 할 이유가 있지만 리플은 그 자체로 주요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크게 발전을 해왔죠.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코인은 SBI 홀딩스가 코인에 대해 더욱 더욱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하는데요. 리플의 CEO인 이제 빵영이 2019년까지 수많은 은행이 리플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최근 확정했는데 XRP가 결제 전문가와 금융기관의 선호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코인의 강점과 장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리플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선도 은행 외에도 중동 은행과 금융기관에도 진출할 수 있었다며 이 회사는 쿠웨이트 금융하우스와 함께 쿠웨이트 국립은행,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이슬람 은행 알라지 등과 이제 같은 파트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스라엘에서 GMT라고 불리우는 가장 큰 금융 서비스 회사와 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제 터키와도 협력을 하고 있다며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XRP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문제는 투자자들의 마음에 있다며 2019년이 XRP의 상승의 해가 될까요? 이러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사들이나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이제 2019년 이제 불장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정말 준비가 끝났다. 상승장으로의 이제 신호탄이 곧 터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XRP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도 2019년 많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만 금융 규제가 STO죠. 이제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에 도입할 것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만은 굉장히 그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런 국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이 STO를 새로운 자금 유치 방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 안에 증권형 토큰을 통한 새로운 모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대만 행정원사나 독립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자본시장에 STO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STO는 암호화폐 공개 ICO 대안으로 등장한 자금 유치 방식으로 토큰을 부동산, 채권 등 실물 자산과 연동해 배당 이자, 의결권, 지분 등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관련 업계 종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말 토론회를 진행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6월까지 관련 표준과 규정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만 증권감독위원회 구리시용의 위원장은 STO를 차세대 자본시장에 등장한 새로운 상품이라며 5에서 10년 후 대만의 국제적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STO가 기존 증권거래소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거래소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 암호화폐 산업에 이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대만이 규제 아래 산업 혜택을 누리기 위해 법제화 작업에 들어갔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만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나 블록체인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선점을 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5에서 10년 뒤에 지금 이만큼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제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정말 이렇게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지 않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립틱이 코인베이스에 고객 정보를 판매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분석 업체 일립틱이 일부 커뮤니티에 제기된 코인베이스의 고객 개인 정보를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일립틱은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판매한 적이 없다며 일립틱은 엔드 유저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으며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어떤 파트너 거래소에도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앞서 일부 블록체인 미디어의 코인베이스가 일립틱 등 블록체인 분석 기관들의 고객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보도의 일부 커뮤니티에서 관련 의혹이 확산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죠. 제가 영상을 전해드렸었는데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내부 폭로가 일어났죠. 네, 고객들의 판매를 하고 있다. 고객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외국에서 딜리트 코인베이스 계정을 지우자라는 이런 운동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관한 소식을 접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2017년 이래로 지금 최고의 트랜잭션, 거래량을 이렇게 갱신하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더 밝은 미래로 향하는 것 같다며 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2019년은 가격, 특히 대량 채택 면에서 더 나은 해가 될 거라고 더 많은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죠. 올해에는 물가 상승과 더불어 우리가 주류 암호화폐 채택을 향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성과도 있었다며 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현재 월별 비트코인 거래량이 2018년 1월 수준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1월이면은 2017년 12월부터 1월이 비트코인 광기가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게 감싸서서 투기판을 만들었던 그 시기를 말하는데 그 투기장이었던 암호화폐 시장 때보다 오히려 지금 트랜잭션이 이렇게 더 넘는다고 하네요. 되게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서 2017년 12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49만 건 이상의 일일 트랜잭션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역사적인 암호화폐 시장 출시에서 이제 발생한 일이라며 그때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가까이 치솟았었죠. 그러면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객의 10%가 또 암호화폐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비트코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 이외에 지난 6년간 비트코인 채택률도 700% 약 7배가 증가를 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에 비트코인의 MACD는 1년 이상 만에 강력한 암호화폐 불장 신호를 보여준다며 이동 평균 수렴 변화가 이제 MACD인데 이제 비트코인이 곧 추세 반전을 볼 수 있음을 알리는 최신 지표라며 결국 하락세가 끝날 수도 있다고 의미를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신호들 차트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반감기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2019년에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반감기 1년 전인 5월, 6월에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고 지금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양봉 마감을 해서 지금 암호화폐 트레이딩 그 차트를 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징조이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2019년 암호화폐가 기나긴 하락장이 끝나고 대상승장, 정말 여태껏 보지 못한 대상승장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거의 1년 반, 거의 그 정도 기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었죠. 이 고생이 이제 꽃을 피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버의 대항마 리프트가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 리프트가 블록체인 헬스케어 스타트업 솔브케어와 손을 잡고 토큰을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솔브케어는 4일 블록체인 지갑 케어 월렛 내에서 리프트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를 하면서 리프트의 이용자는 병원이나 약국 방문 일정에 맞춰 원하는 시간에 차량 예약과 결제를 마칠 수 있다며 예약 시 결제는 솔브 토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솔브 케어의 프라딥 고엘 최고 경영자는 리프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블록체인 헬스케어 플랫폼이 환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한층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차량 대기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나눠내는 등 더 편리하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이제 블록체인 및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이렇게 사용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점점 더 2019년에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는 것 같아 기분이 점점 좋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벡트와 스타벅스의 합작 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 결제가 가능해진다. 비트코인 대중화의 큰 진전이라며 엄청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유명 커피 회사인 스타벅스는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벡트로부터 그들의 점포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대가로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받았다며, 비록 엄밀히 말하면 스타벅스는 벡트 주식의 투자자는 아니지만 주식을 받기로 하고 벡트의 첫 상인이 되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심지어 벡트 거래소의 공식 출시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CEO이자 벡트의 소유주는 올해 중으로 벡트를 출시할 것으로 밝힌 바 있었죠. 스타벅스 매장 내에서 커피값을 지불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 스타벅스의 엄청난 수의 고객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대중화에 엄청난 진전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은 또한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스타벅스의 잠재적인 거대 시장 확장 전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국 고객들만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 스타벅스가 있는 다른 나라들로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벡트가 언제 출범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스타벅스 매장들이 언제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벡트의 출범은 기관 투자자들의 걱정 없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여 비트코인의 대중화를 이끌어낼 주요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이 이제 굉장히 기다려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출범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연기가 된 것은 플랫폼의 준비가 이제 미흡했다며, 벡트와 스타벅스의 합작은 인기와 수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첫 번째 파트너이고 다른 기업들도 곧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번 움직임은 벡트의 출범이 임박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벡트와 스타벅스의 합작, 엄청난 소식이죠. 지금 스타벅스가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런 커피 전문점인데,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결제를 한다. 이게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도 꼭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정말 이렇게 결제 수단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벡트 출범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2019년 안에 올해 안에 출범을 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빅3 이벤트 중 하나인 벡트가 오픈을 하고 ETF가 승인이 돼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신종 범죄 대응 이제 TF를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암호화폐 관련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서민 다중 피해 범죄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 수신 관련 신고 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8배 이상 늘었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향후 일선청 관련 전담, 부장검사 간담회와 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해 태스크포스의 기능과 역할을 전파하고 일선청 수사 상황 등을 점검해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해외 거주 러시아인 대상 암호화폐 규제를 돌입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최근 해외 거주 러시아인에 대한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특별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미디어는 러시아 하원이 이제 이번 달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해당 조치의 시행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7월 1일까지 암호화폐 관련 규제 법이 입법을 촉구한 바 있었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준비한 소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만 이렇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후재팬이 암호화폐 시세 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게 되면
야후 재팬이 자체 금융 포털 사이트에 암호화폐 시세 정보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XEM, 이더리움, LSK 네, 8개 암호화폐 시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위터의 CEO가 비트코인이 20년 컴퓨터 공학 역사상 네, 최대 성과라며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게 되면 잭 도시가 이제 트위터의 CEO입니다. 이 잭 도시가 비트코인의 매력적인 백서를 접한 이후 이에 완전히 매료가 됐다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미래의 새로운 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시한 비트코인은 최근 20년간 컴퓨터 공학 분야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덧붙였다고 하고, 앞서 그는 인터넷이 자체 통화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비트코인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립토 퍼실리티가 크래켄의 인수 후에 거래량이 500%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영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업체 크립토 퍼실리티가 지난달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인수된 이후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 2월 초까지만 해도 크립토 퍼실리티의 거래량은 약 1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인수 이후 최근 집계에서는 50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크립토 퍼실리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같은 기간 거래자 수도 4배가량 증가했다며 메이저 코인뿐만 아니라 기타 알트코인 거래자 수도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IBM이 엑스포스 블록체인 보안 서비스를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브스에 따르게 되면 IBM 엑스포스 보안 연구소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해당 연구소 글로벌 총괄 찰스 핸더슨은 새로운 기술의 초기 단계에선 항상 새로운 보안 서비스를 필요해 왔다며 모바일 앱, 클라우드, 컴퓨터 등 기술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면서, 한편 해당 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 랜섬웨어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크립토 재킹 공격 건수가 랜섬웨어 공격 건수의 거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35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전날보다 소폭 위축됐음을 의미하며 전날에 이어 공포 단계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좀 좋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암호화폐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길게 준비했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응원해 주시는 댓글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참 마음이 아픈 소식인데 항상 외출 시에, 출근 퇴근 시에 마스크를 끼셔서 이게 기관지 보호에 항상 힘쓰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